본인한테 다시 팔면 안 되냐고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좀 관심이 좀 많은 토지입니다. 이 땅 자체에 관심이 있다. 돈 내서 맡으니까 지금 와서 저러는 거죠. 뭔가 이유가 있는 거죠. 좋은 땅이란 소리네요. 좋은 땅이란 소리죠. 네, 안녕하세요. 336에서 토지경매 수업하고 있는 염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수강생들과 함께 경매에 나온 땅 3군데를 보러 왔습니다. 첫 번째 보실 물건은 이미 개발이 완료된 곳이어서 전원주택을 바로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 두 번째 보실 땅은 전혀 개발이 되지 않았지만 오히려 개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세 번째 보실 땅은 저희 회원분이 낙찰을 받은 땅인데요. 당장 어떤 개발이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개발이 여지가 있는 그런 땅이고, 만약에 개발이 늦춰진다고 하더라도 농지연금 신청이 가능한 땅입니다. 그러면 각각의 토지를 어떤 걸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인지 직접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은 대지예요. 대지라는 거는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거든요. 그런데 이 땅을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진입로 자체가 없어요. 지금 이 대문이 보이긴 하지만 이 대문은 이 땅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지금 콘크리트 깔려있는 부분, 그 바깥쪽 부분, 지금 맨 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경매에 나온 땅이고, 이 대문하고 도로 있는 부분이 다른 사람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출입구를 확보할 수 없어서 이 땅 자체만으로 건축을 하기는 쉽지 않다. 물론 하려면 할 수 있겠지만 자체적으로 건물을 짓기에는 진입로 부분이 너무 높아요. 그렇다면 이제 이쪽 뒤쪽에 있는 집 땅 주인에게 다시 땅을 파는 그런 전략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미 도로를 확보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 땅을 살 이유는 없는 거죠. 마을 입구에 갔을 때 현수막이 하나 크게 걸려 있었거든요. 도로 지분이 없는 경우에 건축을 못하니까 이 마을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도로 지분을 보시면 이 앞쪽 부분에 있는 도로 지분이 있고, 그리고 전혀 이곳과 상관없는 위쪽 부분에 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한 필지, 두 필지, 또 세 필지 정도 되는 이 지분을 이 대지에서 건축을 할 때 새로 구입을 하든지 아니면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원주택지 같은 경우에는 꼭 이 도로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그런 여부를 가지고 입찰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토지는 2024년 3월 25일에 매각이 됐습니다. 최저가 1억 6,500에서 9명이 입찰해서 1억 9,300 정도에 낙찰이 됐고요. 이런 땅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 개발이 완료되고 또 땅을 평평하게 다져놨기 때문에 수익이 그렇게 크게 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본인이 직접 사용한다든지 주택을 짓거나 이런 용도로 사용하면 그래도 수익이 날 것 같긴 하지만, 다른 사람한테 매각한다 또는 뭐 단타를 노린다 이런 식의 토지는 아닐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 땅은 저희가 두 번째로 온 임장지입니다. 면적이 한 690평 정도 돼요. 감정가가 6억 5천에서 지금 한번 유찰돼서 4억 5천 정도 되는 땅이거든요. 어떤 땅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땅이 많이 꺼져 있어요. 이 도로보다 푹 꺼져 있는 땅이기 때문에 이런 땅은 사실 가치가 없죠. 가치가 없다고 해서 땅이 아니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런 땅을 받으면 어떻게 치유를 할까요? 당연히 흙을 채우면 되겠죠. 저쪽 뒤쪽에 공장을 보시면 저 옹벽을 이제 보강토라고 하는데, 보강토를 쌓고 흙을 채워서 윗면을 평평하게 만들었죠. 이렇게 쌓고 그 위에 흙을 부어놓으면 이제 담처럼 무너지지 않는 거죠. 이 땅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도 이 도로보다 낮기 때문에 흙을 채워서 이 도로보다 살짝 높게 만들어서 공장이나 창고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용도로 만들 수 있겠죠. 만약에 이런 정도 땅이다, 경작을 하고 있는 이런 땅, 이 정도 땅이라고 하면 주택 용도가 맞지만 690평 정도 되는 그 넓은 땅이라고 하면 창고를 지어서 거기에 수익형으로 만드는, 그게 훨씬 더 나은 전략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흙을 이제 어디에서 가져오냐가 관건인데, 흙을 사오기에는 또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주변에 공사하고 있는 데를 좀 찾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저런 언덕배기 산을 깎는다 그러면 버리는 것도 다 돈이거든요. 그런 데를 섭외해서 멀리 가서 버리지 마시고 이쪽에다 좀 흙을 좀 부려달라, 좀 저렴하게 가져올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경매 물건을 보면 항상 좋은 것만 보시면 안 돼요. 이게 나쁜 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나쁜 땅이기 때문에 싸게 살 수 있는 거고요. 싸게 사기 때문에 내가 뭔가 할 때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야 먹을 게 생기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도 좋아 보이는 땅이다? 그러면 내가 낙찰을 못 받아요. 만약에 반대로 이런 땅이라고 치면
보시면 특별히 손댈 게 없거든요. 여기 도로하고 높이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땅 같은 경우는 살짝만 다듬어서 집을 지을 수가 있어요. 이런 땅은 비싸죠. 만약에 이런 물건이 경매 물건으로 나온다, 아주 높은 가격에 낙찰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과연 건축이 가능하냐? 물론 이 도로로 인해서 건축이 가능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도로에 따라서 이런 주택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건축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건축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도로예요. 도로폭은 4m 이상,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배수입니다. 배수. 보시면 바로 이 도로 옆에 여기 우수관이라고 있습니다. 우수관. 우수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빗물같이 이렇게 물이 흘러가는 관로가 이 속에 묻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우수관을 통해서도 배수가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이 있나 좀 확인하시고, 여기에도 우수관이 하나 있네요. 저 위에서 내려오는 이 관로가 여기에서 연결돼서 또 다른 관로로 연결이 되는 거겠죠. 이 물하고 도로하고 배관 같은 경우에는 확보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이야 겨울이기 때문에 땅의 형상이 보이지만 한 6월 정도에만 와도 지금 여기 숲이 우거지거든요. 그러면 땅이 안 보여요, 바닥이. 이 사진 같은 현장을 볼 수밖에 없어요. 풀이 이렇게 우거져 있기 때문에 들어가야 볼 수도 없고,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땅 모양을 볼 수도 없어요. 항상 임장은 이렇게 풀이 좀 꺼져 있을 때, 늦가을이라든가 봄, 이때쯤 오는 게 제일 좋죠. 세 번째 임장지에 와 있습니다. 논바닥이죠. 논바닥을 왜 낙찰받았을까요? 농사 지으려고 8억에 가까운 감정가를 갖고 있는데 3억 8,500 정도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여기 쭉 둘러보시면 옆에가 다 공장 지역인데 지금 이 부분만 이 논으로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이제 여기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개발을 목적으로 이 땅을 낙찰 받으신 이유도 있고, 나중에 개발이 늦어진다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농지연금용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 땅을 낙찰을 받았습니다. 농지연금의 최대 금액이 월 300을 받을 수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개발이 되면 더더욱 좋고, 이런 두 가지 전략을 택하기 위해서 이 땅을 낙찰을 받았습니다. 근데 아마 내심은 개발에 더 욕심이 있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낙찰을 받고 나서 바로 법원에서 나올 때 2등 했던 분, 회찰했던 분이 본인한테 다시 팔면 안 되냐고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좀 관심이 좀 많은 토지입니다. 그리고 이 인근이 전부 이제 공장 지역으로 하려고 그 지주 작업이라고 하거든요. 땅 주인에 대해서 이 땅을 매입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한번 엎어진 곳이라서 언제든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땅을 보실 때는 이 땅 자체를 보지 마시고 입지도 같이 보셔야 돼요. 이곳이 과연 논으로 남아있을 곳인가, 아니면 주택이 들어설 곳인가, 아파트가 들어설 곳인가, 아니면 이런 공장이나 사업단지가 들어올 것인가, 앞으로 미래를 보면서 땅을 선택하시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적어도 10년 이상 그 정도 바라본다면 투자한 금액의 2배, 3배 정도도 바라보고 계시더라고요. 공장이나 이런 것들이 확장될 땅이 없어요. 여기밖에. 이렇게 넓은 땅이 남아있는 곳이 이곳밖에 없기 때문에 땅값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땅값이 틀림없습니다. 농지를 그냥 가지고 있는 데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땅 자체에 관심이 있다. 돈 내면서 맡으니까 지금 와서 저러는 거죠. 뭔가 이유가 있는 거죠. 좋은 땅이란 소리네요. 좋은 땅이란 소리죠. 오늘은 세 군데의 땅을 임장을 다녀왔는데요. 토지를 보실 때 어떤 것을 봐야 되는지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로에 인접해 있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건축이 돼야 좋은 땅은 아닙니다. 건축을 하지 않더라도 그 땅 자체에 가치가 있는 땅도 있고, 맹지라고 할지라도 도로를 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또 좋은 땅이 될 수 있으니까 또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그 도로에 배수구가 있는지 또는 수도가 있는지, 그런 부분도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이게 배수구나 아니면 수도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그거를 내 땅까지 끌어와야 되거든요. 그거를 인입비용이라고 하는데, 너무 멀면 인입비용이 그 토지값보다 더 많은 경우도 생깁니다. 임장하실 때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 땅의 모양과 특성을 잘 보셔야 됩니다. 땅 모양이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땅과 접해 있는 땅도 같이 보면서 땅을 좀 이쁘게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그것도 같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땅의 입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경매에 나온 땅만 볼 게 아니고 인접해 있는 토지의 소유자들의 관계도 같이 보시면 다른 방법의 출구 전략도 나올 수 있습니다. 항상 내 토지의 소유만 볼 게 아니고 주변의 상황과 여건까지도 살펴보시면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토지는 다른 투자 상품보다 조금 길게 봐야 되는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판단을 하시고 투자를 하고, 기간에 따른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의 회전, 그런 것까지도 좀 판단하셔서 투자를 하시면 절대 실패하지 않은 투자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도 땅에 대한 또 다른 얘기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